네, 지난주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마녀의 날, 수급적인 불안 요인이 함께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스 이슈가 다시 한번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금요일장에서 일제히 내렸고,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요일장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5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53%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하락권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장중 내내 하락 시세, 게다가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다시 한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저녁,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장에 정보가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그리스 긴급 유동성 한도에 대한 긴급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서 지난주에 있었던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그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또한 러시아 쪽에서 그리스의 금융 지원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게 되면서 그리스 이슈가 해결보다는 우려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 다소 위축된 구간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날 대내적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전날 급등하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함께 쏟아지면서 수급적인 요인이 악재로 함께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연은 인사들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연내 2번에 걸쳐서 이뤄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수는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18,015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 주간 단위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0.65% 오름 시세였습니다. 대형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같은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점을 조금 더 낮췄었고요. 이 전 섹터에 걸쳐서 이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목요일장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금융주가 크게 밀리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0.53% 내린 구간 2,109포인트 선에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 역시 주간 단위로는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0.76%의 상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사상 최고 랠리를 썼던 나스닥 지수, 이날 장에서는 역시 3대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다만 주간 단위로는 나스닥 지수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1.3% 오름 시세였었고요. 4주 만에 나스닥 지수가 주간 단위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도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서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연준 인사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 Williams, Fed should raise rates twice this year.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 경제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 지표에 달려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가 2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견고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유가 상승과 함께 달러와 강세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물가가 바닥을 지나 2%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1분기 미국 경제 위축은 일시적이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무난히 2.75%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연준 관계자 사이에서 처음으로 나온 발언인데요. 연준은 지난 17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감은 이날에도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날에는 이 그리스가 러시아와 만났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었지만 이 러시아가 그리스의 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디펜던트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Kremlin denies talk of Greece loan ahead of IMF payment deadlin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트 크렘린 대변인은 이 푸틴 대통령과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투자 프로젝트와 무역이다라며 이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치프라스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특히 방문 당일 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은 또다시 실패했는데요. 따라서 러시아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역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에 15억 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종목별로 27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세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트래블러스, 이 보험사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IT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함께 부진했었고요. 금융주, 비자카드와 JP모건체이스도 1% 이상의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날 트래블러스가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 가까운 하락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이와 함께 IT 종목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모두 1% 넘는 하락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카드사인 비자카드 포함해서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그룹 모두 1% 그리고 0.6%에서 1%까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건축자재 섹터인 홈디포, 나이키,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 세 종목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내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 섹터에 걸쳐서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렸던 쪽이 바로 금융 섹터입니다.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이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를 포함해 유틸리티, 자본재까지 모두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초콜릿 제조업체죠. 허쉬 주가가 쓰디쓴 하락을 맛봤습니다. 이날 300명의 인력 감원 소식,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식이었었지만 이날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89달러 4센트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반면에 시장 대비 선전한 종목 살펴보시죠. 이 목요일장에서 화려한 데뷔식을 마친 웨어러블 기기업체 피트비트입니다. 이날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그 전날 목요일장에서 공모가 대비 50% 급등한 데 이어 이날 추가적으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피트비트가 웨어러블 산업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 함께 나왔고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외신 통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오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미국의 최대 초콜릿 제조업체 허쉬가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구조조정도 함께 발표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Hershey trims forecast and plans to cut 300 job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허쉬는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5%에서 5.5%에서 2.5%와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쉬는 구조조정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바로 올해 말까지 300명의 인원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감원 계획은 이 허쉬의 사업 구조 단순화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유제품과 코코아 가격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매출 부진으로 허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중국 내에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으로 줄어들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초콜릿을 구매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허쉬에게 가장 큰 시장인데요. 허쉬는 이번 사업 간소화의 결과로 내년까지 약 6,5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에 허쉬의 주가는 3.61%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날 실적 공개한 기업인데요. 미국의 최대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가 엇갈린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CarMax sales raise caution on auto pricing.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카맥스는 1분기 순이익이 1억 8,200만 달러, 주당 86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4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41억 6천만 달러를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 지난 분기 카맥스의 평균 자동차 판매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173불에서 19,851불로 판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최근 중고차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카맥스의 주가는 3.77%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성 종목 마감 상황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 내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상황은 또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 환율 그리고 상품 시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함께 불거진 모습이었었고요. 대체로 약보합권 그리고 하락 시세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소폭의 강세로 마감지었습니다. 0.05% 보합권 등락이었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장 막판에 하락 쪽으로 방향 잡으면서 0.54% 내렸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에서 공급 우위 지속 전망에 따라서 하락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배럴당 1.4% 내리면서 59달러 61센트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도 0.6% 내렸습니다. 금값은 보합권에서 등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온스당 1,201달러 90센트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값은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이날 반등했는데요. 3달러 5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소폭 내렸습니다. 723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발티 운임지수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80포인트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 전거래일과 종가상으로 흐름이 변동이 없었는데요. 1,107원 10전 종가 형성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소폭의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 전거래일보다 소폭 더 내렸습니다. 2.2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증시 마감 상황들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나라 이제 16강에 올랐던 여자 국가대표팀 프랑스와 지금 월드컵 16강전을 좀 8강전을 치렀는데요. 아쉽게도 좀 3대0으로 패배하고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